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말일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교회에서는 아주 성스러운 날이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된 날,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기독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성지 순례를 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해서 터키까지 이렇게 다니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골고다의 그 언덕, 이렇게 언덕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십자가의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그 참배객들, 그 관광객들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끌면서 질질 끌면서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거기 갔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데는 아주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산 언덕인데 그 골고다 언덕의 그 건너편에 열란 쪽으로 건너편에 보면 그 월계수 나무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실 적에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주 큰 고목들이 다 썩어서 가에서 이렇게 나무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나는 데가 아주 수십 그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그대로 이게 있어요. 그 옆에 가면 하얀 건물로 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기 목사로 있다고 그래서 들러서 인사도 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뭐 영화로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된 그런 부활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교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부활을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그 의미를 되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여집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대로 주변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문제는 반성을 하고 보다 자기들의 옳은 길로 가는 옳은 목표를 위해서 가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선거철이 돼서 이제 선거가 앞으로 한 11일 남았나요? 오늘이 말일이니까 다음 10일 날이 투표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시계가 그냥 착착착착 지나가는데요. 선거에 부부온 사람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아침부터 뭐 역이나 버스 정류장, 저녁이면 뭐 시장 근방에서 유세도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하는 것이 뭡니까? 한 표만 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선거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들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된 이후에 정말 선거 때 그 마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참된 의원들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저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그 굽시되고 인사를 그냥 뭐 수도 없이 하다가 선거 끝나면 다음 선거까지 뭐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목에다 힘을 주고 아주 목에다 빳빳이 치고 내가 누군데 금배지야 금배지. 그런 의원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과감하게 그 선거에 패배를 안겨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그 이 표 정말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하는데요.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말리는 선거전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그저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그 후보들에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사람이 세 표차로 당선됐다가 결국 두 표차로 당선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표 중요한 그 한 표를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를 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여당이 됐든지 야당이 됐든지 3당이 됐든지 하여튼 자기가 지지하는데 꼭 표는 투표를 하셔서 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참정권, 국민들의 의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후보가 정말 능력이 있고 참신성이 있느냐,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국회의정을 했느냐, 또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꼭 투표에 참가하셔서 투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날에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돌이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후보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총선에서 한 표만 더 달라, 한 표만 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고 거리를 누비고 댕기고 그저 시간이 그냥 1분 1초가 아까워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 당선되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한두 표 차이로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한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닙니다. 세 표 때문에 금배지 주인이 바뀌었던 2000년 16대 총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16대 국회에 출마했다가 그때 당시 잔민연이죠.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가 계실 때 전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쪽엔 아주 선거 때려쳤습니다. 엎어버렸습니다. 16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출마한 새천년 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의 단 3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쪽에 박혁규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3표 차이로 이겼죠. 문학진 후보는 금배지 대신 그 이후 별명이 문세표란 별명을 이름을 얻게 됐었습니다. 역대 총선 최저 표차라 아직도 여의도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이 3표 차이로 당선되고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물론 나중에 재검표에서 이게 2표로 바뀌었습니다만 결국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표에서 1표가 무효표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 2표로 결국은 또 낙선을 했죠. 문학진 후보가요. 문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가 이루어져 표차가 2표까지 줄었지만 승부는 뒤집진 못했습니다. 문 후보 별명만 문두표로 바뀌었다는 후문인데 문 후보는 그 다음 총선에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총선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재검표 사례로 2022년 지방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는 18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재검표는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시장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표차는 2표 주로 179표 차가 됐습니다. 재검표를 요청한 민주당 소속 최종길 후보는 재검표 비용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당락은 바뀌지 않고 그저 2표가 줄어서 179표가 됐는데 재검표에서 이상 없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물론 2표 줄었습니다만 그 재검표는 비용 그걸 5천만 원 정도를 고스란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5천만 원 물고 참 이게 억울할 거예요. 또 바뀌었으면 또 모르는데 지난번 총선에선 가장 적은 표차로 운명이 바뀐 지역은 어딜까요? 인천입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을구 표차이는 171표였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남영희 후보 이번 선거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그때는 171표 차이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나옵니다. 4년 전 남영희 후보는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재검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덜 늘린 거예요. 또 재검표에서 졌으면 또 5천만 원 그냥 그대로 물어야 되는 거죠. 다만 선거 결과야 승복하지만 윤상현 당선인을 인정하진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71표. 몇십만 모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은 더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출구 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의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실제 개표에서는 890표 차이로 권영세 의원이 승리했고 이번 총선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또다시 선거에 돌입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 승자는 누구일까? 사전 투표함이 언제 열리나도 승부가 변수가 되는 적도 있습니다. 부산 사갑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에게 밀리다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개표가 끝나갈 무렵에 역전을 했습니다. 당시 표 차이는 69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만일 재검표를 해도 득표수가 같으면 어떻게 당선인을 정할까요? 그때에는 이름 가나다 순일까요? 기호 순일까요? 아니면 키 순일까요? 몸무게 순일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공직선거법에서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표가 같을 적에 두 사람이 같았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로 이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표가 같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 피를 말리고 정말 숨을 먹게 하는 일이지만 또 나이가 또 적어서 그래서 낙선하는 경우가 될 때는 참 정말 어처구니 걸리겠고 황당할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선 연장자 우대 기준에도 불복해 재검표에 들어가 승부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 의원 가선거구 3명의 군 의원을 뽑는데 민주당 임상기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각각 같은 표 1398표를 얻어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수차례 재검표에서 임상기 후보가 얻은 한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김종관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임 후보 요청으로 다시 재검표한 결과 두 후보 모두 같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와 선거법에 따라 한 살 많은 임상기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후보가 반발해 다시 재검표한 결과 결국 2표 차이로 김 후보가 군의원이 됐습니다. 다시 재검표해가지고 그때는 김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와 선관위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뀐 사례를 보니 한 표의 위력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투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CCTV로 공개하고 손으로 투표지를 검수하는 수개표도 30년 만에 부활합니다. 이번엔 수개표를 해요. 기계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치우고 사람들이 옛날에 하듯이 수개표를 합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새벽까지 갈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경합지역이 수두룩한데요. 피를 말리는 개표 전쟁 끝에 시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인사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구민들도 많이, 선거 구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해갔지만 또 공약도 중요하고 또 중앙정치권도 중요하죠. 여튼 투표구별로 뽑는 후보는
투표구에서 선거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정말 법을 잘 지키고 또 능력이 있고 열심히 국회의원 노릇을 했고 참신성이 있었느냐, 우리 대표를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냉철히 판단을 해서 꼭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 때는 70%가 넘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는 60%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꼭 표로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한두 표 차이로 당선되는 사람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는 한두 표 차이로 낙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거운동은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 가운데 꼭 금배지를 취득하는 그런 후보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곤조왕TV 곤조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